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올해 인플레이션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이 가정은 중산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보다도 중산층의 피해가 더 커진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은퇴 자금으로 마련한 100만 달러가 얼마나 빨리 소진될 것인지 각 주별로 알아본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경제 뉴스를 꼽는다면 인플레이션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특이하게도 중산층에 최대 직격탄을 입혔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Inflation takes biggest bite from middle income households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네. 인플레이션은 보통 가난한 이들의 세금이라고 불린다고 신문은 소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중산층에 가장 큰 타격을 입혔다는 건데요. 참고로 연방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간 가구 소득은 7만 784달러였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올해는 인플레이션으로 최대 타격을 입은 대상이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어느 부분의 물가 급등이 더 심했는지를 따져봤을 때 중산층이 주로 구입하는 부분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자동차, 또 가솔린 가격입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자동차 가격과 가솔린 가격 올해 치솟았죠. 맞아요. 그런데 이는 중산층에 주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저소득층은 대중교통을 좀 더 많이 이용하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 자동차 가격이 오르고 또 가솔린 가격이 급등했어도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이번에 영향을 덜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자동차와 가솔린 외에 중산층이 저소득층보다 인플레이션 타격이 더 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올해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게 된 부분도 그 이유로 들 수 있겠는데요. 최악의 구인난 속에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고요. 또 그게 임금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생활비보다도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됐는데 그게 이제 저소득층의 가장 큰 베네핏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건 연방의회 예산국 CBO 조사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그리고 MIT의 데이비 오토 경제학 교수 역시 임금의 하위 15%에 속한 근로자들의 경우 실질 임금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해에도 증가했다고 말하면서 이 부분에 힘을 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소득층은 팬데믹 기간에 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그 지원금 받으면서 큰 도움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저소득층은 이번에 좀 타격을 덜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소득층 말고도 이제 고소득층의 경우에도 보면 충분한 수익, 자금력을 갖춰서 고소득층은 구매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소득층, 고소득층 그리고 중산층의 인플레이션 타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났나요? 우선 구매력에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급여에 따른 구매력이 중산층에서는 줄어든 반면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는 오히려 커졌습니다. 연방의회 예산국 조사에 따르면 올해 이 중산층 가구의 구매력은 작년보다 2.9%가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소위 그 소득 하위 20% 가구는 구매력이 1.5% 더 커졌고요. 고소득 가구도 구매력이 1.1%가 더 상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앤 폴리티컬 사이언스의 하비어 자라벨 교수는요. 2020년에서 올해까지 저소득층과 중산층, 고소득층이 각각 어느 정도 물가 상승을 경험했는지 그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중산층은 전체 15%가 물가 급등을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은 14% 이하만이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1%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차이가 분명히 나긴 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최대 인플레이션 타격을 입은 중산층들이 실제로 올해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인구조사국 설문에서 또 그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연소득 3만 5천에서 9만 9,999달러, 그러니까 10만 달러 미만 이 사이 가구 가운데 생활비를 지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작년 10월 26%였는데 올해 11월,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41%로 껑충 뛰었습니다. 연소득이 3만 5천 달러 미만인 경우는 같은 기간 53%에서 60%로 늘어났고요. 또 20만 달러 이상 가구는
5%에서 9%로 증가했는데요. 이 중산층에 비하면 저소득층과 이 고소득층에서 상승폭은 비교적 완만하게 올라간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중산층의 위기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그 1년 전에 비해서 7.1% 상승해서 지난해 말 이후 최소폭 기록하는 등 다행히 이 물가 상승 속도가 완화하는 추세라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짚었고요. 그리고 식료품 가격은 아직까지는 가파른 상승세이긴 하지만 가솔린 가격도 최근 몇 달간 지속해서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 이런 점을 신문은 주목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7%대 넘었던 물가가 내년 3%까지 낮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업률이 높아져서 중산층 가구의 경제적 피해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란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연준은 실업률이 지난달 3.7%에서 내년 말엔 4.6%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처럼 고용 시장이 약화된다는 건 저소득 근로자에게 가장 먼저 큰 타격을 입히게 되는데 그게 결국은 중산층까지 더 번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은퇴 자금을 100만 달러를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이 100만 달러로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이런 또 조사가 나와 있네요. 네, 은퇴 자금 100만 달러. 젊은 세대 약 4명 가운데 1명꼴이나 3명 가운데 1명꼴은 이 정도면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CNBC 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는 거의 30%가, G세대는 25%가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는데 필요한 돈이 100만 달러 또는 그 이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재정 서비스 회사에 따르면 이를 관두고 지금 25년이나 그 이상 은퇴 생활이 지속될 수 있는데 그럼 과연 100만 달러로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고 뱅크 레이트가 뭐 그로서리, 거주비, 교통비, 의료비 이런 꼭 필요한 그런 비용들을 계산해서 각 주별로 알아봤습니다. 네. 100만 달러로 25년을 버틸 수 있는 주는 어디로 조사됐습니까? 단 한 주만이 100만 달러로 25년 이상 버틸 수 있는데요. 50개 주에서 단 한 주요? 네. 네. 바로 미시시피 주입니다. 아하. 미시시피주에서는 100만 달러로 25.3년을 지낼 수 있습니다. 예. 미시시피주에서는 은퇴하고 1년의 생활비가 약 4만 달러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게 100만 달러 갖고는 25년 3개월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전국에서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4만 달러로 살 수 있어도 또 10년 후면은 4만 달러 가지고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네, 네. 그럼 나머지 49개 주에서는 100만 달러로는 부족하다 이런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25년에 근접한 주들이 꽤 있긴 합니다. 미시시피주에 이어서 오클라호마주가 24.8년 남는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캔사스주 24.6년, 알라바마 24년, 또 아이오와 23.8년, 한인들이 그나마 많이 사는 졸지아주 23.8년, 그리고 인디애나와 테네시주 각각 23.5년입니다. 그리고 알칸사, 미시간주 각각 23.4년 100만 달러가 남게 되고요. 이렇게 10개 주가 은퇴자금 100만 달러 가장 오래 남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0개 주 가운데 절반가량에 보시면 미 남동부 지역들입니다. 그러면은 100만 달러가 가장 빨리 소진되는 주는 어떤 주가 꼽혔습니까? 10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벌몬주가 18년으로 10위고요. 예. 뉴햄프셔주가 17.9년, 커네티컷주 17.7년. 이들에서는 그러니까 17년 조금 넘게 지낼 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년 조금 넘으면 다 소진되는 주들도 4곳이 있는데요. 오레건주 16.8년, 메릴랜드주 16.6년, 알래스카주 16.5년, 그리고 매사추세츠주 16.2년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뭐 10년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많이 나죠. 와우, 네. 그러면은 지금 은퇴 자금 100만 달러가 가장 빨리 소진되는 주 3개가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3개 남아 있습니다. 그 어디예요? 캘리포니아주가 짐작이 거기 들어가 갑니다. 있겠네. 네, 캘리포니아주가 3위입니다. 전국에서 100만 달러 은퇴 자금이 가장 빨리 소진되는 주 3위인데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은퇴 자금 100만 달러면 꼭 15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 빨리 소진되는 곳 뉴욕입니다.
13.8년밖에 남질 않게 되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빨리 100만 달러가 사라지는 주는 하와이입니다. 10.9년. 아이고. 11년도 채 안 돼서 돈이 다 바닥나 버리는 겁니다. 예. 보시면 주로 미 북동부 지역 그리고 미 서부 지역들에서 이 은퇴 자금 100만 달러 갖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와우, 네. 100만 달러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많은 돈처럼 느껴지는데 어림도 없네요. 한 예전에는 300만 달러. 100만 장자 그러면은 정말 대단한 대단했었죠. 사람 아니었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요새 100만 달러 가지고 뭐 할 게 없네 이거 없습니다. 보니까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1000만 장자는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네. 지금 댓글 달아주신 분 가운데 지인의 아들이 27살인데 연봉이 9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렌트비가 감당이 안 돼서 독립한 지 3년 만에 집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이 댓글 달아주신 분의 아들도 적지 않게 버는데 아파트를 룸메이트와 함께 사용한다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MZ세대가 참 많이 힘듭니다. 그죠? 아니 근데 지금 요즘 뭐 100세 시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지금 100만 달러 가지고 15년이면 사라진다니까 예. 85살에 은퇴할 때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예. 그렇죠. 85살 때 은퇴할 때. 85살에 은퇴를 해서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네, 그나마. 100세 인생을 그래도 그런 대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은 65세부터 85살까지 20년을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래야지 이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혜경 씨? 확실히 얘기를 좀 해주세요. 결론을 좀 내주셔야죠. 이거 참 답답하게 짜겠네요.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